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의학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 회사의 분기 매출? 아니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하나의 약이 딱 3개월 만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건 그냥 성공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의 CEO가 직접 말했잖아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되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떤 약이길래 분기 하나에 8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또 이 성공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약은 바로 GLP-1 작용제라는 종류의 약인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거예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장호르몬이 있는데 그걸 흉내내서 식욕은 좀 줄여주고 혈당은 안정시켜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약을 두고 다들 하룻밤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룻밤이 오기까지 무려 18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그 길고 긴 여정을 한번 볼까요? 시작은 2006년이에요. 첫 GLP-1 약물이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죠. 그러다 1년 뒤인 2007년에 회사 보고서에 아주 작은 힌트가 실립니다. 한 환자가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신호탄이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4년 드디어 지금의 약 마운자로의 핵심 분자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운명의 2016년 CEO에게 모든 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이 전화가 그야말로 유레카의 순간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참가자들 살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연구를 중단해야 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연구진들은 직감한 거죠. 아, 이거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 바로 의학의 역사를 바꿀 발견이라는 걸요. 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니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돈과 환자 사이의 문제, 즉 약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가격 문제를 보면 두 가지 현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필요한 약인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싸게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도덕적인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회사의 현실이 있습니다. 특허가 끝나면 수익은 0이 되고 또 다른 혁신적인 약을 만들려면 지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다시 쏟아붓는 돈이 얼만지 아세요? 전체 매출의 4분의 1, 무려 25%나 됩니다. 올해만 해도 그게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결국 지금 버는 돈이 고스란히 다음 신약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CEO가 직접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값을 100달러, 한 13만 원 정도로 낮춘다면요. 이 분야에서 더 이상의 신약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신약 개발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의 높은 가격이 미래의 혁신을 담보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미래에 아주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내부 연구 개발. 여기에는 박사급 과학자만 4,200명이 넘게 일하고 있고요. 둘째, 생산시설 확충. 미국에만 공장을 10개 이상 새로 짓고 있어요.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유망한 기술이나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이오테크 시장 상황이 거의 폐허 수준이거든요. 벤처 투자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 AI 같은 분야에 돈이 다 쏠리고 있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주가가 낮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기존 특허를 교묘하게 피해서 복제약을 만드는 특허 해킹 같은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하이라이트,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약이 단순히 살만 빼주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끔 전혀 다른 걸 찾다가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약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보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또 도박이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충동이 확 줄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약이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는 장이 아니라 우리의 뇌, 특히 중독과 관련된 경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회사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아예 뇌에 더 잘 작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GLP-1 분자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조울증이나 주요 우울증 장애 같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앞으로 3, 4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정신건강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약이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성공적인 신약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수많은 건강 위기들을 해결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